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주 노덕보 고용법 전문 변호사 김혜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사내연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내연애가 실패로 됐을 경우에 성희롱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 성희롱 소송은 여성분에 의해서 제기되고, 그 사내연애 동안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성희롱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았던 그런 성관계였거나 그런 연애관계였다고 할 수가 있죠. 그전에는 다 좋아서 했는데, 그러면 이제 가장 황당한 것은 회사 측입니다. 회사 측은 자기들이 좋아서 연애를 했는데 왜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느냐. 대부분의 그 성희롱 그 소송 경우는 회사의 그 성희롱 피해자가 자기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가 아무 조치를 안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많이 합니다. 근데 회사 쪽에서는 본인들이 좋아서 하는 건데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걸 관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도 많은 경우에 그 유부남인 남자분과 유부녀가 아니거나 유부녀인 여자 직원 사이에 아름다운지 않은 연애가 진행되다가 그 연애가 불행하게도 끝났을 경우에 성희롱 소송이나 성희롱 클레임으로 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인 남녀들이 서로 동의하에 회사 안에서 아름다운 연애를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그런 연애를 할 때는 일하지 않는 근무 시간이 아닌 때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그 러브 컨트랙트 연애 계약서에는 본인들의 연애가 회사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 그리고 만약 영향을 미치면 본인들이 책임지겠다 그런 그 구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 한인 고용주분들도 그 러브 컨트랙트를 갖고 싶다, 드래프트 하고 싶다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폼이 있으니까 그걸 만들어 드립니다. 성인 남녀들이 회사 안에서 요즘 미국 회사에서 많이 나오는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스번드로 있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지만은 문제는 늘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애스트로노모의 CEO와 CFO, 그리고 3년 전에는 CNN 아시죠? CNN에서 그 CEO가 수석 부사장과 사이에 그 연애 비밀 연인 관계였습니다. 56세인 제프 주커 전 CNN 사장과 그리고 앨리슨 골로스트 CNN 수석 부사장, 이분은 7살 차이인데 두 분이 회사 측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연애 관계를. 이 경우는 회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됐습니다. 회사에서 규정을 해도 됩니다. 연애를 했을 경우에 우리한테 얘기를 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다 폐사를 했습니다. 폐사를. 이 CNN의 그 모 회사죠, 워너 미디어의 CEO는 이번 조사를 위해서 그 3년 전에 10만여 건의 문자와 이메일을 확인했고 40여 명을 인터뷰한 관계에서 그 CNN 사장의 사내 연애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이 두 CEO와 수석 부사장은 각각 배우자와 이혼한 관계로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MBC 시절부터 둘이 20년 넘게 알고 지낸 두 사람이 불륜인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륜이기 때문에 그 CNN에서 그 높은 언론 윤리 기준 때문에 이분들이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불륜인 게 문제라보다는 이 불륜을 저지르면서 회사 안에 어떤 이해상충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들은. 왜냐하면 이분들이 연애관계가 있으면 아무래도 다른 직원들보다 더 우호적으로 더 어떤 여러 가지 그 베네핏을 더 많이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 지난 2003년에 미국의 온라인 미디어인 볼트닷컴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게 벌써 20년도 더 전이죠. 설문 대상자원의 47%가 사내 연애를 했다고 털어놓는데 반해 8년 뒤인 2011년에는 그게 오히려 59%가 사내 연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직장 내 연애가 미국 회사에서 증가하면서 문제점도 많은데, 많은 고용주들은 이 사내 연애가 직장 분위기와 직장 직원 사기를 해치고 성희롱 소송을 유발할까 봐 걱정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직장 내 연애를 막으려고 시도하면 안 됩니다. 그 직장 내 연애 금지라는 방침을 하면 힘듭니다. 왜냐면 이거는 직원들의 사생활을 어떻게 보면은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문제는 직원의 업무 수행을 사내연애가 방해하지 않고 직장 내에서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으면서 고용주가 서로의 동의하에 사내연애하는 관계를 허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캘리포니아 헌법은 직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고, 또한 노동법 96K 조항은 직장 밖에서 근무 시간 외에 일어나는 직원들의 합법적 행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행동이 직장 내 영향을 주지 않는 이상 이를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실제나 어느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유발할 수 있는 사내 연애 관계를 제한할 방침이나 사전 동의, informed consent 팔리시를 갖거나 사내 연애 계약을 채택함으로써 이런 이해상충이나 그런 문제점들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 있을 경우에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애 계약서의 법적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주에게 어느 정도 보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계약서는 연애하는 쌍방이 자기들의 관계가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강요가 아니고 그 관계가 작업 수행이나 작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서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Anti-Sexual Harassment Policy도 포함해야 됩니다. 이렇게 반성희롱 방침을 정하고 지속적인 성희롱 교육을 제공해야 됩니다. 슈퍼바이저나 매니저들은 2년마다 성희롱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직원들도 성희롱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고용주들은 어떤 회사 방침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거나 직원으로 불평을 들을 경우 신속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잠재적 소송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찾아서 신속하게 직원들의 불평을 해결해야지 성희롱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사내 연애에 대해서 연애 계약서의 가능성이나 실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